안녕하세요. 닥터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유행해서 겨울에 뭐 독감이랑 코로나랑 같이 돌고 뭐 메타뉴머도 있고 뭐 RS 바이러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 호흡기의 염증을 더 심하게 일으키면 어쩐가 이런 우려가 좀 있죠.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한다 그러고 이럴 경우에 과연 겹쳐서 코로나, 독감, 많은 호흡기 바이러스 겹쳐서 유행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것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우리 머리 쪽에 특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어떤 논문이냐? Neurologic Alteration due to Respiratory Virus Infection인데 우선 RS 바이러스라는 애는 어떤 루트로 우리 머리 쪽에 영향을 미치냐면 혈액을 타고 간대요. 혈액을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머리 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독감 바이러스 루트가 달라요. 얘는 신경, 베이거스 너브라는 이런 신경을 타고서 이렇게 또 쭉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뇌랑 뇌척수에 감염을 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 같은 이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후각신경을 타고 뇌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루트, 경로만 봤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빨리 도달할 수가 있겠죠. 7일 이내로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동시 감염이 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거를 스터디한 논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감염되는 거 말고 같이 동시 감염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머리에도 여러 문제가 생기겠고 여러 가지 전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겠죠. 그럼 얼마나 위험한가? 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사스코브2랑 다른 바이러스랑 같이 감염됐을 경우에 각각을 보는 겁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랑 감염됐을 경우는 별거 아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이 같이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중증화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P-밸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Respiratory Syncytial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코로나랑 중복 감염돼도 그렇게 중증화가 올라가진 않는다. 이렇게 P-밸류가 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없습니다. 예, 이런 데이터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 인펙션이라고 여러 개 세 가지가 동시에 감염이 된다고 해서 크게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랑 RS나 이런 거랑 메타뉴머나 마찬가지죠. 다만 인플루엔자가 독감이 코로나랑 같이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중증화 갈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두 개, 세 개가 더 붙는 건 의미가 없지만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얘기 나오죠.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백신을 맞으세요.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 그러면 자, 독감 백신도 맞고 코로나 백신도 맞으세요. 항상 이러잖아요. 둘 더 위험하고 두 개 중복 감염이면 더 위험하다. 이거는 팩트니까. 그런데 백신 있잖아요. 백신 우리 몇 년 동안 지겹게 들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 이펙티브니스부터 검증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백신의 효과를 말할 때는 그 백신이 병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요걸 가지고 백신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효과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effectiveness나 efficacy가 있어요. 항상 얘기했죠. efficacy라는 거는 clinical trial, 임상시험의 정확한 이런 세팅 하에서 어떤 회사들이 내놓는 결과고요. effectiveness는 우리 real world, 우리 진짜로 그 백신을 써봤을 경우에 진짜로 감염 예방 효과예요. 두 개는 당연히 effectiveness, real world에서 그 효과가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더 낮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real world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백신의 efficacy건 effectiveness건 어쨌든 백신의 효과를 나타낼 때는 전통적으로 한 가지 개념밖에 없었어요. 독감 백신까지 뭐예요? 감염 예방 효과예요. 감염 예방 효과. 이거는 CDC의 게시판에 가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How flu vaccine effectiveness and efficacy are measured. 이게 대략 2017년쯤인가요? 그러니까 플루 백신에 대한 CDC 자료입니다. 여기에 정확히 뭐라고 나오냐면요. lab, 그러니까 PCR, RT-PCR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한다. 백신의 effectiveness나 efficacy를 본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 의미입니까? RT-PCR로 이게 이 사람이 감염만 되면 이 백신의 효과는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독감 백신의 효과를 판정하는 기준이었어요. 여기에는 중증화 여부, 입원 여부, 벤틸레이터 여부, ICU 가는 여부
요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백신의 효과에는. 그러니까 백신 효과를 볼 때 뭐 중증화가 어느 정도로 가는지 이걸로 독감 백신의 효과를 보지 않았어요. 아시죠? 감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는 검사상 양성 유무. 여기선 PCR만 얘기를 했지만 개념적으로는 뭐 신속항원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본 검사상 양성 여부로 본 독감 백신의 efficacy 효과, effectiveness죠. effectiveness는 얼마였냐? 짜잔. 자, 2021년에서 2022년 바로 직전 시즌입니다. vaccine effectiveness가 35%였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 검사상 양성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PCR로 35%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WHO에서 어떤 백신의 효과를 인정해주려면 승인하려면 50%는 돼야 effectiveness가 50%는 돼야 승인한다. 정확히 말하면 아마 efficac일 거예요. 뭐 그 승인할 때는 그 임상 잘 쓰니까. 그런데 어쨌든 real world에서 35%면은 이거는 WHO에서 승인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쭉 10년을 보면은요 50%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2014년, 15년 시즌에서 19%밖에 안 됩니다. 19이에요, 19. 90가 아니고 19.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도 아닌 거지 거의. 코로나19에 대해서 요즘 유명한 그 백신들, mRNA 백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맞은 거. 요거의 진짜 real world effectiveness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회사에서 efficacy가 뭐 파이저 같은 경우는 뭐 93%라고 그랬었잖아요. 초기에. 과연 real world efficacy가 effectiveness가 얼마일까요? 이것도 역시 제가 공식 CDC 자료만 딱 가져왔습니다. 공식 자료예요, 여러분. 이제 두둥하고 결과가 나올 시간입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뭘 기준으로 했나고요? 인펙션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검사상 양성을 막아주는 그런 전염을 막아주는 거. 검사상 양성 여부. 독감하고 똑같은 기준 잣대를 평가를 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중증화 이런 거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말하는 거는 그냥 다 좀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자, 있는 그대로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게 링크 남겨드릴게요. 지금 성인에서 overall 전에 감염이 없는 사람들한테 overall하게 전반적으로 몇 프로? effectiveness가 감염을 막아준 효과가 검사상에서 58%였어요. 93% 아니고요. 58%. 네, 50%에서도 간당간당하죠. 여러분 58%짜리 백신 맞으실 거예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네. 옛날에도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뭐 유효성과 부작용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0일이 지나면 두 번째 도스를 맞고 150일이 지나면 효과가 파이자 같은 경우 델타 피어리드에 33%까지 떨어졌습니다. 효과가 33%. 이게 팩트입니다. 네, 팩트예요. 얀센의 경우에 어떤지 아세요? 이게 더 처참한데 한 번 맞고 14일에서 한 달까지 효과는 18%, 17.8%예요. 그 다음에 두 달에서 4달까지는 두 달에서 넉 달까지는 무려 8.4%밖에 안 됩니다. 이걸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얀센이 이 모양입니다. 나머지 데이터 좀 더 가볼게요. 여러분 소아 청소년에서 맞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둥. 그쵸? 그 공식 자료 여러분 어디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차마 누가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공식 자료도 우리나 국내 공식 자료들로 어떤 교수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어느 정부일까요? 자, 소아 청소년에서 데이터 몇 프로? 뭐 95% 이상?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mRNA 백신입니다. mRNA는 파이자나 모더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스까지 맞고 2차까지 맞은 직후에 자, 감염 예방 효과 얼마? 60%예요. 60%. 90 몇 프로 아닙니다. 60%예요. 애들에서 그래요. children 5세에서 11세. 그 다음에 adolescent 청소년 12에서 15세도 비슷해요. 59.5%. 그런데 이게 두 달만 지나도 두 번 맞고요. 도스 두 번, 2차까지 맞고 두 달만 지나도 감염 예방 효과가 아이들 children 5에서 11세에서 28.9%까지 감소를 해요. 이 정도면 거의 백신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 12에서 15세는요. 백신을 2차까지 맞고 두 달만 지나면 16.6%까지 감소해요. 그러니까
effective니까 16.6이라고 그냥 예방 효과가 16.6이라고 감염 예방 효과가 이게 백신이에요? 이게 무슨 95% 이상 효과 있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 다 나오라고 해. 난 CDC 자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실제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nursing home, 그러니까 노인들 열심히 맞으라고 했잖아. 우리 노인들 뭐 80세 이상인 경우 뭐 50세 이상인 경우 뭐 효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노인들한테도 효과 좋다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 했잖아. 그러면 좋단 말이야. 전 닥터심 계속 얘기했어요. 효과 많이 떨어진다. 감사 노인들에서는 면역이 떨어지니까 백신에 의한 유발 면역도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슨 파이자 이런 논문들 보면은 뭐 80%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지? 진실을 얘기할게요. 노인들에서 nursing care, nursing home이라는 게 우리 요양원 같은 데예요. 노인들, 그러니까 80세 이상의 분들이 있는 거죠. 자, mRNA 백신, 파이자, 모더나 같은 애들의 효과가 그래서 부스터까지 맞은 사람이에요. 최소 2차 이상. 46.9%예요. 효과가 50%가 안 돼. 50%가 안 된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 효과가 이 정도인데 그 부작용은 아직 제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그건 다른 표현을 하고요. 50%가 안 되는 백신, WHO에서 승인 기준을 못 미쳤다는 얘기죠. 이펙티브니스에서. 근데 이거를 맞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이어야 됩니다. 백신이 아예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노인이건 소아건 청소년이건 일반인이건 다 이거는 직장에서 강요를 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이걸로 마트나 백화점에 못 가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개인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효과가 그렇게 좋은 백신이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다시 읊어드릴까요? 그렇게 좋은 백신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말한 거 전부 언론 플레이고 과장이고요. mRNA 백신 일반적으로 58% 효과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얀센의 경우는 무려 2달이 지나면 8.4%까지 떨어지고요. 아이들에서는 2번 백신 접종 직후 60%밖에 안 되고요. 두 달만 지나도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인들에서는 46.9%예요. 이 정도 효과 가지고 일반 대중한테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강요를 해서 되겠습니까? 자, 플루 백신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35%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강요했다면 거기 부작용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줬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 기관이나 정부가 분명히 져야 되는 거예요. 전 데이터를 기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백신이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까?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닥터심이 계속 얘기했어요. 정확히 두 가지 이유라고. 첫 번째, 뮤테이션, 변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플루, 독감 바이러스는 전부 mRNA 바이러스,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변이가 굉장히 심하다. 금방금방 일어난다. 그래서 변이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백신은 곧 쓸모가 없어진다. 효과가 빡빡빡 떨어진다. 이 얘기 계속 반복해서 했죠. 자, 유튜브는 제가 백신 아예 효과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삭제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그 백신으로 유발된 항체들 수치가 점점점 뚜두둑 떨어진다. 시간에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시간 지나면서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얘기 제가 이 코로나 초기부터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는 모든 그 당시에는 아무 전문가들 듣지 않다가 이제 와서 올해 들어서 이제서야 이걸 인정하는 전문가들이 나타나요. 거의 뭐 우드르급 태세 전환이거든요. 옛날에 기사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본인들이 한 얘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제가 코로나 초기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는 백신만이 선택지가 아니다. 치료제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백신 맞고도 걸린 사람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치료제를 쓰냐? 백신 맞고도 안 걸릴 확률이 50%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제. 뭐가 있어요? 뭐 타이레놀을 쓰라는 분들이 있는데 타이레놀은 해열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열이 올랐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낮춰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준은 42도예요, 여러분. 41도나 2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우리 몸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열이 떨궈주는 효과지만 너무 열을 떨궈주면 또 병의 경과에 좋지 않거든요. 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엔세이드,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 있죠. 이게 또 코로나 초기에 뭐 안 좋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 틀린 얘기고요. 이 진통 소염제는 코로나의 경과에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세 번째, 그 코아귤러션, 그러니까 적혈구랑 이렇게 혈소파 응집되는 거, 그러니까 혈전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그 세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진통 소염제,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브루펜 같은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오히려 타이레놀보다는 요런 애들이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제가 코로나 초기부터 계속 얘기한 거, 피로나르닌 아르테르시네이트, 그 피라맥스라는 약도 도움이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것도 현재 임상 시험 중에 있다라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 이거를 제가 단정적으로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유튜브에 삭제를 해버려요. 이게 단정할 수는 없고, 제가 아직 임상 3상 중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회사에서 인플루엔자랑 코로나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나오기, 물론 인비트로 실험 데이터요. 이 나오기 전부터 닥터 심은 분명히 이러한 바이러스 특성상 인플루엔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 아닌 예견을 했었죠, 분석으로. 근데 진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동물 실험 논문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쥐에서 이제 피로나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바이러스는 물론이거니와 항염 효과 있는 이런 약들, 그 다음에 엔세이드 같은 약들, 요런 약들이 우리 치료제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지. 무슨 팍슬로비드 같은 한 고가의 약,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환율로 5일치가 75만 원이란 말이야. 이런 고가의 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사실 굳이 그걸 먹어도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닥터 파우치가 몸소 증명했잖아. 본인이 감염되고 재발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낭비하지 말고 이런 백신에 우리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이러한 치료제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를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서 삭제를 해버리고요. 유튜브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자는 거죠. 자, 단정적으로 이런 약들이 제가 코로나 치료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삭제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러나 닥터심이 지금까지 말한 것들 CDC에서 이제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들이.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멀티데믹, 트리플데믹, 뭐 코로나, 독감,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동시에 돌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건요. 우리한테 충분한 무기가 이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 닥터심이었습니다. 닥터심.